자, 전기기사 CBT 보건 문제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61번 볼게요. 자, FS가 식이 주어졌는데, 자, 분모를 S로 묶어볼게요. 그럼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2S 플러스 15가 되겠죠. 여기서 계산하는 게 뭐냐면, FT의 최종값을 구하라. 자, FT의 최종값을 F에 무한대로 한다면, 자, T는 무한대지만, S는 T하고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0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구할 때는 리미트 극한으로 표시하죠. S가 0으로 갈 때 반드시 S 하나 곱하고요. FS 곱합니다. S에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2S 플러스 15가 되고 S 약분되죠. 그리고 바로 0 대입시키면 돼요. 자, S 자리에 모두 0 대입시키면 요거 없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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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5 하니까 5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62번. 자, 삼상전환에서 델타 Y 빠지면 안 되죠?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인데 전원과 부하가 모두 델타 결선된 삼상 평행 회로가 있고 전원 전압 200V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ohm일 때 선전류를 구하라 그랬어요. 전원과 부하가 델타 결선이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부하만 그려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간단하게 그려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ohm이고 전원 전압, 즉 선간 전압, 상 전압 똑같죠. 이 전압이 200V로 주어졌을 때 여기 흐르는 선전류를 구하라는 문제죠. 그죠? 크기로만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구할 게 여기 흐르는 상전류예요. 이 상전류는 한 상의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이죠. 근데 델타 결선은 선간전압, 상전압 모두 같습니다. 그대로 크기 적용하면 6, 8은 절대값 10ohm이죠. 10분의 상전압, 선간전압 200V 해서 자, 상전류가 20A 계산되네요. 자, 문제에서는 선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선전류 IL은 루트 3IP 그래서 20 루트 3A가 정답이 되겠죠. 63번 문제 볼게요. 자, 최근에 요거 CBT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63번 보시면, 자, 식이 R Z로 주어졌고, Z-1 곱하기, 자, Z- exponential 마이너스 AT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AT에, 자, Z, 요렇게 주어졌네요. 자, 이 문제는 부분분수 분리법으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할 때 분수를 분리하듯이 이것도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Z이 사실 권리적 되기 때문에 이 Z를 좌변으로 일단 이항시켜 볼게요. 그러면 Z분의 R Z이 되겠죠. 자, 우측항은 Z-1 곱하기 Z- exponential 마이너스 AT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AT인데 얘를 Z-1과 Z- exponential 마이너스 AT를 가진 두 개의 분수로 분리를 시키는데, 자, 잘 보시면 쉽게 푸는 요령, 우리 수강생들은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쉽게 푸는 요령은 여기 있는 분자가 두 분모의 인수 차로 나와요. 그죠? 즉, 여기서 여기 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뽑아내세요. 알겠죠? 빨리 푸는 요령이에요. 그리고 Z를 다시 제자리를 돌려놔요. 그러면 RZ는 뭐가 돼요? RZ는 Z-1분의 Z 마이너스 Z- exponential 마이너스 AT분의 Z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기본 함수, 계단 함수죠. 그죠? 그래서 시간 함수로 다시 역변환하면 RT는 계단 함수 1이 되고요. 1 마이너스 요거는 지수 함수죠. 대신에 라지 t 쓰면 안 돼요. 자, exponential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요. 자, 이게 이제 사실 단위 계단 함수 응답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AT 이 기본으로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이것만 찾으셔도 돼요. 그리고 안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 하면 그냥 답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64번 볼까요?
자, 전류의 대칭분을 I0, I1, I2, 유기기 전력을 EA, EB, EC, 단자전압 대칭분을 VJ를 V1, V2라 한다면 삼상 교류 발전기의 기본식 중 정상분은 그랬는데요. 이 정상분을 구하는 방법은 V1이라 한다면 정상분 기전력 E1에서 바로 뭘 빼냐면 정상분의 전압 강하, 자, Z1, I1 요걸 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건 여기 있는 E1은 이 전원이죠. 전원. 이 전원은 절대로 불평형이라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절대로 불평형이 발생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정상분 E1은 기준기전력 EA와 같습니다. 그래서 V1 다시 쓰면 자, EA 마이너스 Z1 I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64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볼게요. 자, 65번은 S3승 마이너스 ES 제곱 플러스 ES 마이너스 40은 0. 자,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양, 즉 우반부에 자, 근이 몇 개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자, 문제를 좀 자, 보시면 빨리 푸는 요령은 루스프를 작성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바로 홀수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반부 근이. 이게 뭔 뜻이냐면 얘가 만약 S3승으로 해서 인수분해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S 플러스 P1, 뭐 S 플러스 P2, S 마이너스 P3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는 요거를 곱한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상수만 곱한 게 요 값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홀수계로 존재하는데 자, 루스프 작성해보면 제1열 부호 변화 수가 바로 우반부 근의 수거든요. 그런데 3차식에서 3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3번 바뀌었다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답은 1개로 쓰시고 그 다음에 자, 번외로 요거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가 플러스로 나올 때도 있어요. 만약에 플러스 40으로 나왔다. 여기 쭉씩 주어지고 여기 상수가 40으로 나왔다는 건 이때는 짝수계. 알겠죠? 왜? 마이너스가 없어. 플러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홀수계, 플러스가 나오면 짝수계. 홀수계에서도 1개로 무조건 답을 쓰시면 돼요. 만약에 플러스로 나오면 짝수계 2개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이게 빨리 찾는 요령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개. 루스프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자, 66번. 제어계 중에서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 각도, 방향 등의 기계적 출력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는 그랬는데요. 요거는 제어량이 지금 벡터량에 해당이 되죠. 위치, 방위, 속도 이런 거거든요. 자, 이 벡터량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서브 제어예요. 서브. 자, 변화하는 양을 추종해서 자, 목표값에 도달하게 하도록 해주는 제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의 신호름선도에서 y1분의 y2를 구하라. 이건 뭐냐면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거죠. 자, 지금 그림이 주어졌는데 이 신호름선도의 전달함수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요게 피드백이죠. 또는 루프죠. 자, 루프가 3개예요. 자, 루프가 3개면 메이슨 공식에 의해서 간이화해서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입력분의 출력 y1분의 y2는 자, 어떻게 구하냐면 1-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마이너스 시그마 L3분의 순방향이득 요렇게 구해요. 순방향이득. 이때 시그마 L1은요. 각각 피드백 루프 이득 곱해요. 요렇게 곱하면 AB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AB 요렇게 곱하면 AB죠. 그래서 3의 AB가 나오고요. 시그마 L2는 뭐냐면 말로 쓰면 길어지니까 그냥 설명만 할게요. 자, 시그마 L2는 피드백이 2개 이상 존재할 때 서로 접하지 않는 루프 이득 곱의 합이에요. 이거 서로 안 접하죠. 곱하니까 A제곱, B제곱. 얘들도 안 접하죠. 2개 플러스 A제곱, B제곱. 요것도 서로 안 접하죠. 그죠? 플러스 A제곱, B제곱 하면
3의 A제곱, B제곱 이렇게 나오고, 자, 시그마 L3까지 고려해야 돼요. 이 3은 자, 피드백이 3개 이상 존재하는데 서로 접하지 않는 루프에 듣고 서로 다 안 접하고 있죠. 다 곱하면 A 3승, B 3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제 대입을 시키는데 이게 다 정계환이면, 자, 이 정계환이면 여기 부가 시그마 L을 마이너스, 홀수기 마이너스, 짝수의 플러스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대입시키면 1-3의 AB 플러스 3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 3승 B 3승분의, 자, 순방향 이득 모두 곱하면 A 3승이 되겠죠. 그죠? 이때 얘가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1-AB의 세제곱. 그래서 세제곱으로 묶어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보겠습니다. 논리식 AB 플러스 AB바 플러스 A바 B입니다. 자, 요거를 간단히 하면 그랬는데, 자, 논리식도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게이트로, 논리 게이트로 주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서 간소화시키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AB 플러스 A, B바 플러스 A바 B,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 식을 보고 먼저 공통이 되는 거 묶이는지 잘 보세요. 앞식을 보면 A가 공통이니까 B 플러스 B바가 되겠죠? 그리고 A바 B. 자, 요거는 1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이 되니까 A만 남겠죠? A 플러스 A바 B가 되고, 요거는 분배 법칙으로 풀어내면 돼요. A 플러스 A바 A 플러스 B. 요거는 1이니까 결국 남는 건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논리식 간소화시킬 때는 요거 많이 활용되거든요. A 플러스 A바는 항상 1이 성립하니까 1은 곱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로 이렇게 나오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9번. 자, 블럭선도 전달함수 RS분의 CS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림 보시면 부계환이죠. 부계환은 피드백된 부분에 합쳐지는 부분의 부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자, 이 전달함수 RS분의 CS를 구해보면 원래 1 마이너스인데 이게 부로 들어가면 부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 플러스 피드백 요소가 바로 HS죠. 요거 분의 순방향 이득이 GS예요. 자, 여기 맞는 게 바로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70번 보겠습니다. 자, 과도현상도 우리 회로 문제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과도현상 R이 5옴에 L이 1L인 직렬내류에 직류 10V를 가했을 때 순간에 전류식은 그랬어요. 자, 70번은 RL 직렬내류에 직류 전압을 인가를 하면 여기에 과도전류 IT가 어떻게 흐르냐. 자, R분의 직류 기전력 2에 1 exponential L분의 RT. 요거는 공식이에요. 암기해줬다가 꼭 적용해야 돼요. R이 5옴이죠. 5분의 기전력 10V. 1 exponential L이 1, R이 5죠. T.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에 1 exponential -5t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볼까요? 자, 특성 임피던스가 400옴 회로 말단에 1200옴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전원 측에 20kV 전압을 인가할 때 반사파의 크기는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반사계수 식을 아셔야 돼요. 반사계수는 자, 송전단 끝부분에 말단에 부하로 들어올 때 어떤 충격파가 만약 진입이 됐다면 일부는 투과가 되고 일부는 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사계수를 로라 한다면 여러분이 구할 때는 자, 암기하기 어렵다는 합분의 차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두 개 합 얼마? 1200 플러스 400분의 1200 마이너스 400이 되겠죠. 그죠? 자, 1600분의 얼마? 자, 800이 되니까 0.5가 되네요. 자, 반사계수가 0.5면 이때 반사파 전압은 입력 전압에다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반사계수 곱하면 돼요. 알겠죠? V는 반사계수 0.5에 자, 전원 전압이 20kV니까 10인가요?
계산하면 10kV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72번 문제 볼게요. 자, RLC 직렬 회로에서 전압 E가 170에 코사인에 120t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전류 I가 8.5 코사인에 120t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뭘 구하라는 거냐면 이 파이에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자, 소비 전력 구하는 식은 자, 단상 VI 코사인 세타죠. 자, 중요한 건 V나 I가 모두 실효값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 코사인 앞에 있는 170하고 8.5는 둘 다 최대값이란 말이에요. 자,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환산하면 바로 루트 2분의 전압 최대값, 루트 2분의 전류 최대값. 이게 실효값이죠. 여기다가 전압 전류 위상차 해서 구해서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고요. 2분의 1로 잡아 뺄게요. 2분의 1 곱하기 전압 최대값 170, 전류 최대값 8.5에 위상차는 여기 30도에서 마이너스 30도면 60도죠. 그래서 코사인 60도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이거 환산하면 361W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볼게요. 선로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저항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를 L, R, C, G라고 주어졌죠. 이때 전파 정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문제에서 선로 정수 주어지면 직렬 임피던스는 단위 길이당 직렬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요. 병렬 어드미턴스 G 플러스 J 오메가 C예요. 자, 이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미턴스를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전파 정수하고 특성 임피던스를 구해요. 자, 여기서 전파 정수는 자, 흔히 감마라는 문자를 쓰고 루트 YZ로 계산이 돼요. 자, 요걸 구하면 전압이나 전류의 단위 길이당 감쇄비하고 위상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Y가 얼마? Z부터 쓰면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 다음에 Y,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식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보겠습니다. 전압 VT가 30 플러스 100N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50N 사인의 3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볼트로 주어졌을 때 이 비정연파 시료값의 크기는 약 몇 볼트인가 그랬어요. 자, 74번은 비정연파 시료값, 요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자, 비정연파는 기본파를 기준으로 해서 뭐 직류분, 고조파, 기본파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걸 구할 때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루트 제곱의 합으로 계산해야 돼요. 자, 직류분이 30이죠. 그 다음에 기본파의 시료값은 100이죠. 루트에 떼야 돼요. 그 다음에 상고조파 시료값은 50이네요. 요거 계산하면 약 115V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3번이 되겠죠. 75번. 자, 75번은 전달함수 GS가 얼마로 주어졌냐면 S 플러스 10분의 10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때 보드 선도의 절점 주파수를 구하라 했는데 절점 주파수는 일단 주파수 전달함수로 변환시켜요. S가 J오메가죠. J오메가 적용하면 J오메가 플러스 10분의 10인데 절점 주파수는요. 실제 이 보드 선도를 그려보면 이득 곡선이 갑자기 딱 꺾이는, 즉 기울기가 변화하는 점이 있어요. 그걸 절점 주파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허수와 실수가 있는 복소수 식에서 허수하고 실수하고 크기를 같게 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오메가, 크기가, 허수의 크기가 오메가죠. 그 다음에 실수의 크기가 10이죠. 요게 바로 절점 주파수예요. 알겠죠? 자, 구하는 방법은 실수부의 크기와 허수부의 크기를 같게 놔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볼게요. 자, 76번은 계류포 전달함수 GSHS가 얼마로 주어졌죠? S에 S 플러스 3, S 플러스 2분의 K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때 이 게르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근계적이 J오메가 축과 즉 허수축과 교차하는 주파수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자 여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근계적은 K가 변화함에 따라 자 특성근의 궤적이 바뀌는데 이 특성근의 궤적을 뭐라 하냐면 근계적이라 해요. 아시겠죠? 이때 반드시 이 허수축과 교차하는 점을 구할 때는 특성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자, 문제에서 게르프 함수라고 줘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특성방정식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 게르프 함수의 분모 S의 S 플러스 3, S 플러스 2, 분모 플러스 분자의 합을 0으로 놓은 게 바로 뭐냐면 특성 방정식이죠. 자, 이거 전개하면 S 3승 플러스 5S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K는 0으로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루스표를 작성을 해요. 자, 루스표를 작성을 한 다음 뭘 해야 되냐면 허수축과 교차하는 점은 바로 어느 점이냐? 임계안정 조건이거든요. 그럼 임계안정 조건은 한 행의 모든 개수를 0으로 잡아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루스표 작성해 볼게요. S 3승, S2승, S1승, S0승 이렇게 개수를 써주시고 자, 차수를 써주시고 개수 1, 5, 6, K죠. 자, 여기 개수 어떻게 구하냐? 위에 있는 상수 5분의 이렇게 곱해서 빼면 30-K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상수니까 그냥 K 그대로 내려와요. 그리고 자, 허수축에 근이 존재할 조건은 한 행을 0으로 잡으라고 그랬죠. 여기를 0으로 잡아요. 그러면 K가 30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 30 적용하면 이 식 바로 S제곱에 요걸 가지고 보조방정식 세워요. 자, 보조방정식. 개수 5니까 5S제곱 플러스 얘는 K는 차수에서 여기 2승을 빼요. 그럼 S 0승이 되겠죠. 그냥 K가 된단 말이에요. 이 K가 여기 39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5S제곱 플러스 30은 0으로 나서 얘도 한 행을 0으로 잡아요. 그러면 허수축의 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5로 나눠주면 S제곱은 마이너스 6이 되겠고 S 얼마가 될까요? S를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J의 루트 6이 되겠죠. 이때 S가 바로 J오메가니까 오메가 구해지잖아요. 오메가는 얼마? 루트 6. 그죠? 루트 6이 바로 2.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좀 어렵죠? 자, 77번 볼게요. 자, 77번은 전류가 루트 2i에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로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때 전압이 루트 2v에 코사인으로 주어졌네요. 코사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때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위상차를 구할 때는 반드시 주의할 게 파형이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전류는 사인이고 전압은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요. 그럼 루트 2v의 사인으로 바뀌면서 코사인이 사인보다 90도 앞서죠. 그래서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플러스 90도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위상차는 이 위상에서 얘를 빼면 자, 이 위상 볼게요.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다가 얘를 빼면 마이너스 세타죠. 자, 2분의 파이 앞으로 잡아 빼고요. 자,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묶어낼게요. 그러면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자, 78번은 과도응답이 소멸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감쇄비는요, 2차 지연제어계가 만약 진동이 발생했다면 단위계단 응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1에 도달하는 응답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진동이 되다가 1에 도달하는 응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바로 제1 오버슈트라고 하고 요 값을 제2 오버슈트라고 해요. 요걸 제1 또는 최대라고 최대 오버슈트.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오버슈트는 제2 오버슈트라고 해요. 이때 감쇄비는 식으로도 구하지만 이렇게 부족 제동에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감쇄비 델타라 한다면 자, 최대 오버슈트분의 자, 제2 오버슈트. 진동이 발생해야 되니까 얘 1보다 작아야 돼요. 최대분의 제2. 만약에 얘가 제2면 제3.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요게 바로 제동비예요. 그래서 맞는 정답은 제2 오버슈트를 최대 오버슈트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요?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7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의 2단자망의 구동점 임피던스 ZS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구동점 임피던스는 2단자 회로망의 임피던스를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칭해요. 알겠죠? 그리고 주의할 게 있는데 반드시 S 함수를 변환시켜서 자, 임피던스를 구해요.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임피던스니까 그대로 1로 두면 되고 그 다음에 패럿. 자, C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죠? CS분의 1로 구해요. 이게 1이니까 그냥 S분의 1이 되겠죠. C가 1 패럿이면. 그리고 L이 1 헬리예요. 이게 1 헬리면 L의 임피던스는 LS로 구하거든요. 이게 1 헬리니까 바로 S가 되겠죠. 이렇게 변환시켜서 직렬, 두 개 병렬 자, 합성하면 돼요. 임피던스 ZS는 자, 1 플러스 S분의 1, 두 개 직렬이니까 합에다가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이죠. 그죠? 합 S 플러스 S분의 1분의 S 곱하기 S분의 1.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플러스 S분의 1 플러스 여기 있는 이 S분의 1, 분자에 있는 S분의 1 있죠? 이 S를 그냥 내려 곱하세요. 아니면 분자분면 똑같이 S 곱해도 되고 이렇게 내려 곱하면 요거 없애버리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정리하면 S제곱 플러스 이렇게 정리하면 1이죠. 요거분의 분자 S가 되겠네요. 그냥 요 자체로 물어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나온다면 통분해서 묻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 자체로 물었으니까 자, 맞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0번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일부러 맨 뒤로 뺐습니다. 자, 상태 천이행렬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문제에서 개수행렬 A를 주어졌어요. A가 바로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그죠? 자, 이렇게 주어지고 상태 천이행렬을 구하라 했는데 상태 천이행렬은 뭐냐면 상태 이 방정식에서 과도응답에 해당되는 게 바로 상태 천이행렬이에요. 그래서 파이 t로 편하고 Si-A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서 역 라플라스 변환 취한 거. 응답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함수를 변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기로 잘 나와요. 이런 역 표시가 두 개가 들어간 걸 기억해 두시고 먼저 Si-A 행렬은 여기서 i는 단위 행렬로서 크기가 1인 행렬인데 s를 곱하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모두 1이거든요. s 곱하면 s0, 0, s가 되겠죠. 여기다가 a 행렬 자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해서 역행렬까지는 구해놓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리하면 요거 첫 번째 요소 S, 여기는 마이너스 1, 요건 3, 여기는 S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역행렬을 구해요. 요거의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냐면 절대값으로 나눠주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꿔요. 알겠죠? 자, 먼저 절대값은 대각선으로 곱해서 뺀 거예요. 그래서 S 플러스 4 빼면 플러스 3이 되겠죠. 요거분의 1. 자, 절대값으로 나눠주고 얘들은 자리 바꿔주고
얘들은 부호를 바꿔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정리하고 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하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분모가 그리고 나서 일일이 전개해요. 전개해요. 그러면 역행렬까지 구하면 si-a의 역행렬은 어떻게 나와요? 모두 전개하면 분모가 공통일 거 아니에요. 그죠?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4. 여기는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여기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 그리고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s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역변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파이 t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고 나서 공통이 분모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2의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3t 여기 있는 상수만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으로 나온 걸 일단 찾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자, 그러면 1번, 2번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구할 때 있죠. 그죠? 여기를 구할 때는 얘가 하나가 0.5, 하나 마이너스 0.5, 하나가 1.5, 하나 마이너스 1.5. 왜? 자, 파이 제로가 항상 뭐가 나오냐면 단위행렬이 나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여기는 1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0이 나와야 돼요. 이런 규칙으로 찾으면 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3배 큰 거니까 여기가 0.5면 1.5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답은 2번이에요. 사실 풀이가 한 페이지 정도 걸리지만 이걸 풀기에는 사실 지면도 작아요. CBT로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빨리 찾는 요령으로 답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회로 문제 풀어드렸고, 자, 여러분 기초를 안다는 가정하에서 좀 빠르게 풀었습니다. 마음도 급하실 거고요. 월요일 날 계속 시험 보시는데 자, 요거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 홈페이지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자,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아마 유튜브에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확인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